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산명가 장금이 이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너무 보고 싶었던 우리 이 실전 지식산업센터라는 책을 쓰시고 아파방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성치경 대표님을 만나뵙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어저께 솔직히 잠을 잘 못 잤어요. 네. 이렇게 보시니까 너무 미남이시고 젊으시고 넥타이도 쫙 매시고 너무 멋있었어요. 반했습니다. 제가 거의 한 10년 만에 넥타이를 매본 것 같은데 네. 좀 신경 써서 입고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지산 입문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네. 사실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도움 받아서 산 게 아니고 네. 서점에 가서 네. 정말 한 50권 정도의 책이 있는 것들을 훑어본 다음에 이게 제일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샀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아시는 분이 책을 쓴 거라고 하시면서 네. 잘 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책을 네. 쓰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혹시? 일단 저한테 지식산업센터 상담받고자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상담할 때마다 제가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상담을 해드리는데 네. 그게 계속 맨날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 하게 되고 똑같은 얘기 하게 되고 맨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아예 내가 상담할 적에 고객들하고 상담했었던 내용 뭐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책에다 녹여내서 책을 써서 내면은 그 상담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상담 찾아오기 전에 책을 먼저 읽고 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좀 상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네, 상담 네.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됐어요. 네. 그러시구나. 지금 그 아파왕이라는 네. 닉네임을 쓰고 계시잖아요. 네. 아파왕이라는 닉네임은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산업센터니까 네. 그냥 지상왕으로 처음에 닉네임을 만들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너무 식상한 것 같은 거예요. 지산왕. 그래서 아파트의 왕 플러스 아파트형 공장의 왕 이런 뜻에서 아파왕이라고 짓게 됐거든요. 이 지식산업센터가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플러스 아파트형 공장의 왕 아파왕이라고 지었는데 네. 부작용이 있긴 해요. 왜요? 뭐 어디 아프시냐 하긴 저도 막 어디 아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네네. 어디 아프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지산을 많이 소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사실은 저도 그거 업무 보거나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몇 개를 갖고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소유하고 계신 게 지금 몇 개이고 계약건이 얼마나 되세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네. 얼마 안 돼요. 저 등기 친 거하고 네. 분양권인 거 다 합쳐서 네. 26개밖에 안 되는데 저희 카페 회원분 중에서 네. 100개 넘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30개 넘고 50개 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26개 가지고 있는 건 사실 네.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식산업센터는 레버리지 효과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네. 자기 자본 10%만 있어도 된단 말이죠. 90% 대출 나오니까. 네네네. 그래서 26개 가지고 있다고 해봤자 이렇게 제가 26개 투입된 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90%라고 막 얘기하시면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지식산업센터는요. 네. 은행 대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기도 하고 네. 뭐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즉 은행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상품이기도 하니까 네. 은행 대출이 정말 중요한데 네. 그러면은 당연히 제가 여러 은행을 컨택을 하고 그 중에서 조건 좋은 은행 뭐 금리 저렴하고 대출한도 높고 이런 은행을 많이 찾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는 거의 90% 대출 충분히 가능한 은행 네. 다 이제 연결시켜드리는 노하우가 아무래도 있죠. 제가 또 부탁드립니다. 저도 곧 등기 칠 게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월수익은 지금 네. 등기 쳐서 월수익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럼 그 수익은 얼마나 돼요? 한 달에? 약 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네. 그냥 안정감 있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임대차를 많이 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임대차의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당연히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테리어를 해라, 뭐 가격을 조금 싸게 내놔라, 또 렌트프리를 한두 달 해줘라 이런 거 말고 네. 정말 아파트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으면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지식산업센터를 2014년에 처음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네. 약 8년 전이네요. 그 당시만 해도 인테리어를 안 해도 됐었어요. 네. 렌트 그렇죠. 프리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월세를 뭐 경쟁적으로 뭐 입주장 때 뭐 임대인들이 월세를 낮추고 그런 경우도 없었습니다. 네. 여기 그 당시엔 공급이 적었었기 때문에 그냥 나갔어요. 그렇죠. 그 물건을 부동산에 내놓으면은 네. 뭐 하루에도 두세 팀씩 매일 임차인이 사무실 보러 왔었단 말이죠. 너무 귀찮게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많이 찾아오고 그랬어요. 네. 지금 같으면 뭐 임차인 사무실 보러 온다 그러면 버선바로 쫓아나가야죠. 그렇죠. 저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식산업가 공급이 늘고 네. 임차인들끼리 서로 빨리 임대를 빼려고 경쟁하는 시대에서 전략이 중요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노하우는 뭐 사무실 같으면은 이제 뭐 회의실, 사장실, 네, 네. 뭐 외부 파사드, 강화도, 도어락, 뭐 싱크대 뭐 이런 프린테를 제공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렌트 프리. 네. 렌트 프리가 등장을 한 게 제 기억에는 뭐 한 4년 전쯤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 전까지는 렌트 프리 제공 안 했었어요. 그래도 다 되니까. 근데 지금 뭐 렌트 프리가 뭐 입주장 때 뭐 당연한 것처럼 되기도 했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네. 한번 공실 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월세를 낮춰도 임대차를 못 맞춰요. 2년 공실하고 3년 공실하고 이런 상가 많아요. 네. 그렇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상가하고 좀 다른 부분이 그거예요. 월세만 낮췄다면 어떻게든 1년 이내에는 웬만하면 임대차가 다 맞춰지게끔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임대차 맞추는 노하우 세 가지 말고 네. 제가 나머지 다른 저만의 노하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물건 내놓기. 네. 그런 분들이 맞아. 있단 말이죠. 그냥 자기가 거래하는 부동산 딱 한 군데만 내놓고 맞아요. 그냥 마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 부동산 입장에서도 이 고객이 자기한테만 전속으로 물건 주는 게 좋고 다른 데다가는 물건 안 내놓는 게 당연히 부동산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고객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여러 개 부동산에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임대차를 더 빨리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높아질 맞아요. 수밖에 없어요. 네. 그 고객이 자기가 지정한 그 전속 부동산 한 군데만 뭐 들릴 일은 법이 없고 그쵸. 여기저기 다양한 부동산에 다양한 고객들이 찾아올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부동산에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많은 많은 부동산에다가 부동산에다 내놓으면은 네. 당연히 귀찮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임대차는 노력이에요. 맞아요. 이것도 노력의 한 일환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맞아요, 첫 맞아요. 번째로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내놔라. 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결국은 돈입니다. 네. 우리 임대차 맞출 적에 부동산에다가 임대차 중개 수수료를 깎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임대차 중개 수수료가 0.9% 이내에서 협의거든요. 네네네. 협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깎아달라고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죠. 부동산 입장에서 이 손님은 깎아달라고 그래. 이 손님은 0.9% 다 준다고 그래. 그리고 물건들은 입주장 때 많아. 그럼 나 같아도 당연히 안 깎고 0.9%다 준다고 그러는 임대인 분과의 물건을 먼저 빼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0.9보다 더 주신 분도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그 법정 수수료가 0.9%가 상한선이기 때문에 이 상한선을 넘어서 받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공인중개사 부동산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개념으로 컨설팅 비용으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임대차 중개 수수료 0.9% 이외에 좀 더 수고비를 더 챙겨주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부동산 신경 씁니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니 제가 부동산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더 받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고요. 저도 제 거 임대차 맞출 적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동산들에. 내 건데 빨리 맞춰주면은 뭐 예를 들어 몇 개월 이내에 맞춰주면은 그러니까 몇 개월 이내는 정해야지. 네. 아 뭐 1년 지나서 맞춰줬는데 공식 1년 그렇죠, 이상 가서 그렇죠. 맞춰줬는데 뭐 중개수를 더 주게 그건 좀 아니고 네, 네, 뭐 네, 네. 예를 들어 뭐 빨리 맞춰주면 뭐 한 달 이내 뭐 3개월 이내 빨리 맞춰주면 이게 기간을 정하고 정하고. 그때까지는 제가 특별 이렇게 프로모션이 있다 더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아,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또 번째 이거 막 쥐어 짜신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네, 뭐냐면은 네. 연속된 호실에 공동 투자를 이제 해서 네. 이렇게 대형 평수로 임대차를 맞추는 거죠. 네.
A 호실이 있어. 네. B 호실이 있고 C 호실이 있어. 네네네네. 호실이 3개가 있어요. 네. 근데 하나는 고객이 A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한 호실이고 네. B 호실은 실입주고 네. C 호실은 또 다른 분양 직원에서 다른 고객이 계약한 호실이고 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섞여져 있으면은 네. 만약 전용 100평 찾고 전용 200평 찾고 다수의 호실을 찾는 임차인이 왔을 적에 못 찾아. 이 호실 임대차 못 맞춰요, 이런 호실은. 네. 딱 스톱 찾지 네.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임대차 맞추는데도 전략이 중요한 시대가 맞아요, 돼버렸기 맞아요.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뭉치려고 해요. 가급적이면은 한 개층을 통째로 제 카페였는데 제 고객들로만 구성을 한다든가 네. 한 개층이 안 되면 반 개층이라도 한 줄 5개, 10개 호실만이라도 네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뭉쳐 있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대형 평수의 임차인을 받기가 좀 수월해요. 어저께만 해도 제가 그 임대차를 맞춰야 되는 호실이 있어서 네. 우량 임차인이 한 명이 있는데 그 건물에 그 임차인 쪽에다 전화를 해서 이 지식상한센터 사실은 제 고객들 임대차 맞춰야 되는 투자자분들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나 아시는 지인업체 있으면 혹시 소개시켜 줄 만한 업체가 있으면 연결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네. 지금 당장은 떠오르는 게 없는데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리겠다 하더만은 금세 연락이 오셔서 네. 혹시 연속된 호실 가지고 있는 거 있으시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한 6개 호실 연속된 호실 2개 호실 연속된 호실 이런 거 있다. 그러니까 연속된 호실이 중요해서 그래서 한번 맞아요. 미리 물어봤던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결론. 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가급적이면 뭉치기. 이게 제 임대차 맞춘 동화 중에 마지막 의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였고요. 제가 이제 들으면서도 제가 부동산을 또 함께 하니까 거기에 되게 맞춰진 것 같아요. 저희 실수요자분들도 서로 이렇게 맞춰 놓더라고요. 맞춰서 저희한테 갖다 주면 이게 호실이 맞으니까 소유주를 서로 다 아니까 큰 호실이 나왔을 때 같이 맞춰지기 되게 수월하더라고요. 네. 좋은 말씀이셨죠? 자, 첫 번째는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네,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내놔라. 자, 두 번째는 좀 더 임대차 중개 수수료 조금 더 생각을 해준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그렇죠. 너무 좋은 정보였습니다. 요약하면 시간과 돈과 노력, 전략. 네, 이렇게 써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아파왕님도 공실을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네, 공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공실은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잘 안 돼. 그러면은 왜 마인드 컨트롤도 해야 되고 자금도 좀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대처를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첫 등기를 칠 적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렇죠. 내 거 공실 얼마나 오래 갈까 막 두렵기도 하고 과연 몇 개월 이내에 맞춰질 수 있을까 매일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저도 예전 첫 등기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 한 4개월 정도 공실 겪고 임대차 맞췄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전 이제 공실이 없어요, 사실은. 공실이 없는데 입주장 때 공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 거는 공실 6개월 이상 가본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어요. 제 자랑을 하는 거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요. 제가 워낙에 솔직한 성격이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좀 재수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저는 운이 좋아서 여태까지 6개월 이상 공실 가본 적도 없고 현재도 공실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식산센터는 입주장 때 초기 공실 6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투자자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게 있죠. 만약에 자기가 한 개밖에 없어, 지식산센터. 한 개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그 한 개가 공실이야. 맨 땅에 헤딩하는 거거든요. 그쵸.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크죠. 그렇지만 지식산센터 투자하시는 분들은 딱 한 개만 투자하시고 많은 분들 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수의 호실을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수의 호실에 투자를 했어. 그래서 10개를 가지고 있어. 10개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한두 개가 공실 나고 나머지 8개, 9개에서 월세가 나온다 쳐요. 그러면은 한두 개 공실 나도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단 말이죠. 네, 문제는 한두 개 갖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에서 이제 뭐 월세가 나와서 뭐 공실을 커버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쯤 되면 다들 마음이 편해지시고 뭐 한 개, 두 개 가지고 있는데 그 한두 개가 다 공실인 그런 분들이 마음이 아무래도 조급할 수밖에 없는데 네. 마음의 평화가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의 안정이 중요하단 말이죠. 네. 이 공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임대차 맞추는 노하우 6가지 우리가 6가지를 다 썼는데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방법이 없다 없다. 싶으면은 네. 진짜 방법이 없는 거 맞잖아요. 혹시 그럴 때 팔고 남아야 되나요? 팔리지도 않아 그런 데는. 근데 팔리지도 않고 네. 나가지도 않고 이런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했었을 적에는 네.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돈도 잃고 스트레스도 받고 네. 건강도 잃고 그게 정말 가장 최악이거든요. 그럴 때는 좀 생각을 하지 마라 아예. 아예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가급적이면은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네. 계속 이렇게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솔직히. 네. 지산세는 웬만하면은 잔금 치른 다음에 1년 이내에는 웬만큼 임대차 다 맞춰집니다. 맞아요. 1년까지는 조금 사실 더. 1년 이내에 임대차를 못 맞추시는 분들은 네. 사실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6가지 노하우 중에 뭐 대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그렇죠. 뭐 하여튼 뭐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웬만하면 1년 안에 임대차가 맞춰지니까 아 그래도 뭐 1년 안에는 임대차 맞춰지겠지. 최대 공실을 아예 투자할 때부터 처음부터 최대 맥시멈 한 1년까지 공실이 갈 수 있어. 이렇게 이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진짜로.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하지 않고 아, 난 3개월 안에 맞춰야 되나 무조건 빨리 맞춰야 돼 이런 마인드로 처음에 접근하셨던 분들은 그 마음먹은 대로 안 풀리면은 되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맞아요. 없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뭐, 이런 뭐 가족이라든가 네, 네. 아니면 자기가 계속 막 이렇게 부탁해 놓는 부동산이라든가 네. 뭐 분양 직원이라든가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아,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면 안 될 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히려 그동안-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은 그뭐 미신이긴 한데 오히려 더 빨리 임대차가 맞춰지더라고요. 아니 사실 저도 부동산에 있잖아요. 네. 전화가 오죠. 네. 이제 임대인들이 전화가 와서 저희가 네.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네. 여쭤보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막 화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막 왜 이렇게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 저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이제 공손하게 끊으시는 분이 있으신데 예. 저희가 그걸 다 이렇게 핸드폰에 저장해 놓는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그와 비슷한 평형을 찾는 임차인이 나타나면 예.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예. 좋게 저랑 통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봤던 고객분한테 먼저 전화하게 되지 화를 내면서 왜 저희 거 안 돼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안 하겠더라고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호실이 많은 상황이 계신 분들은 조금 예. 여유 있게 대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